집이 좁아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에 이제 자녀방 가구 배치 혹은 좁은 방에 어떻게 가구 배치를 해야 될까 지식을 얻기 위해 영상을 클릭했는데 막상 영상에 들어가 보니 집이 너무 큰데? 이게 뭐가 작은 집이야. 이 정도면 궁전이지. 좁은 집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전혀 안 좁은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너무 잘 꾸며진 혹은 나와는 너무 다른 상황의 영상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서울 집값에 중위값이 10억을 넘어가면서 집값은 점점 비싸지는 와중에 방과 집의 평수는 점점 좁아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현실에 맞춰진 컨텐츠는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자녀방인 2.5 곱하기 2.8 즉 약 2평 정도 되는 정말 현실적이지만 좁은 자녀방을 어떻게 가구 배치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이라도 더 넓게 혹은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가구 배치 레이아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저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갑자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제가 어릴 적에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경제력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책상 배치의 영향도 굉장히 컸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그런 책상 배치는 안 할 것 같다 혹은 내 자녀에게 그런 책상 배치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좁은 집은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집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좁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가구 배치들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2.5 곱하기 2.8m 작은 방, 먼저 침대, 옷장, 책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기본적인 수납 가구가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이 세 개를 배치를 하고 그 남는 공간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콘센트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이 세 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방에 아무것도 없어서 옷장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옷장은 가장 큰 부피의 가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뒤쪽에 배치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팁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문까지 옷장을 맞추지 마시고요. 문에서 한 30cm 정도 안 되는 공간까지 맞추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문에 딱 맞춰서 옷장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게 통로처럼 느껴지면서 들어갈 때부터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반대로 옷장을 끝까지 다 채우지 않고 30cm만 띄워줘도 시야가 열리면서 공간이 훨씬 개방감 있고 탁 트인 느낌이 듭니다. 만약 수납이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여유 공간은 꼭 살려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 같은 크기의 방이 넓어 보이게 됩니다. 만약 집이 진짜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30cm, 40cm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30cm에서 40cm를 떼고 구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납장을 구매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좁은 방에서는 여러분 여닫이 옷장은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문을 여는 그 공간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대부분의 구매자님들이나 혹은 대부분의 뭔가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가구의 치수를 잘 재고 구매를 해주시는데 이 문을 열었을 때 그 공간까지 고려가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방에 문을 여는 그 위치까지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픈형 행거나 미닫이 옷장을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구조는 미닫이 옷장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이게 수납과 동선, 작은 방에서 가구 이점까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이미 여닫이 옷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문이 열리는 공간까지 치수를 재시고요. 문이 열린 후 50cm의 공간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불편함 없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게 공간이 60cm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좁은 방이니까 50cm는 적어도 여유를 두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책상과 침대 배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면 좋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책상은 절대로 뒤통수가 보이는 구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책상 뒤통수가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불안했어요. 방문을 닫고 살지 않게 하는 가르침이 추가가 됐었지만 어머님이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지 슬쩍슬쩍 보고 가시는 게 되게 엄청 느껴졌어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구석 자리에 앉고 싶은 경험 한 번씩 해보셨죠? 근데 그게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환경심리학과 뇌과학 적인 부분에서 신경과학의 이유로 출입문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불안 수준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그 나이에는 딴짓도 하고 싶고 다른 생각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뭔가 그거를 굉장히 감시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엄마가 이제 움직이는 그 발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좀 큰 부담에 좀 예민한 성격이 거기서 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문을 닫지 않고 뒤통수가 보이는 책상 배치 구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을 100번 이해합니다. 제가 워낙 어린 시절에 개구장이 그리고 청개구리 같은 모습도 있었고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고 어려운 형편에 학원에 보내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방 책상 구조는 절대 뒤통수가 보이는 구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책상 배치가 무조건 문을 바라보는 구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T형 레이아웃입니다. 옷장은 먼저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책상을 바로 마주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로로 침대를 두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동선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출입이 잦거나 책상 사용 빈도가 높은 자녀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구조예요. 이때는 침대 치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제 1200 책상 사용하시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1000 책상을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 1000 사이즈 책상이 작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즘은 확장형 책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900으로 사용을 하다가 책상의 옆을 올려서 12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형 가구를 추가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침대가 바로 옆이라서 침대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라면 의지력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래 시절을 보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 바로 옆에 책상이 있어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접어두셔도 괜찮다. 그리고 워낙 좁은 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F형 레이아웃입니다. 가장 안쪽에 책상을 넣으시고요. 그 앞에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는 작은 가구들 혹은 파티션 같은 걸 놓으시고 그 다음 침대를 가로로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침대와 책상 사이에 작은 완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책상 공간이 분리되고 아늑하게 느껴져서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려도 바로 시선이 책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책상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도 굉장히 낮습니다. T형 레이아웃으로 배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느껴지시거나 책상을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전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T형 레이아웃의 경우 책상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벽에 붙여서 놓으시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옆 통수가 보이는 구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자녀분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키가 큰 자녀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는 구조인 게 제가 키가 181인데 제가 이렇게 책상을 벽에 딱 붙여서 발을 앞으로 빼면 이 골반이 들리면서 틀어지거든요. 공부나 오래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골반 쪽이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을 앞으로 뺄 수 있는 책상 구조를 굉장히 선호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책상 배치 구조는 심리적인 이유, 책상이 앞을 바라보는 구조와 신체적인 이유, 발을 앞으로 뺄 수 있는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구조에서 책상과 침대, 옷장을 다 배치하시면 남는 공간에 화장대나 낮은 수납장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납 가구를 추가적으로 놓을 공간이 없으시다면 제가
제가 추천드리는 건 굉장히 얇은 톡타워 선반이나 트롤리 제품을 추천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옷장은 최대한 들어갔을 때 눈에 안 보이게 뒤쪽으로 배치를 하자. 그리고 여다지보다는 미다지에 거울 달린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여다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문을 열고 나서 50cm 정도까지는 꼭 확보를 하셔라. 책상 같은 경우에는 T형과 F형이 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북방의장이 있어야 하는 구조 혹은 추가적으로 궁금한 구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분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선택권을 존중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배치를 마무리하신다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자녀방 가구 배치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되는 영상 갖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